안녕하세요, 서해 레드파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분들에게 인기도 좋고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아껴주시는 꽃, 바로 수국입니다. 이 수국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무처럼 자라는 목수국입니다. 나무수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목수국을 우리가 정원에 짓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조금 더 예쁘고 또 풍성하고 또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지 방법인데요. 이 전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러 갈까요? 가시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수국이 심겨져 있는 지금 밭으로 이동을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수국은 라임나이트 수종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된 품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외목대로 이렇게 조형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스탠다드 형태로 키워서 특별히 저희는 사실 전지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저희는 농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전지가 필요 없는 수영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뭐 정원이나 화분에 식재를 해서 키우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롤모델을 삼아 가지고 이제 키우신다라면은 조금 더 풍성하고 화려하고 수영이 좋은 이 목수국을 이제 키우실 수 있고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라임나이트 수국은 이제 이 목수국 계열은요, 일반 수국이 보통 4월, 5월, 6월 이때쯤 이제 개화를 시작하는데 이 목수국 계열들은 보통 7월부터 개화를 시작합니다. 7, 8월부터 개화를 해가지고 이제 9월, 10월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달 경에 이제 꽃대를 한번 더 잘라주잖아요. 그러면은 9월에 다시 꽃이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꽃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뭐 카페나 정원에서도 다른 수종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는 수종이기 때문에 수국계 베스트셀러로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는 그런 수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라임나이트 목수국의 꽃 색상이 4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수국꽃이 처음에 개화할 때 라임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이 라임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꽃봉오리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크림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크림색이 옅어지면서 이제 좀 색이 좀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합처럼 하얀색이 되거든요. 라임나이트 수국은 가을이 되면 또 다른 변신을 한 번 더 하는데요. 마치 단풍이 드는 것처럼 꽃색이 블링블링하고 앤틱한 핑크색으로 다시 한번 색상이 변합니다.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도 일반 수국들은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이제 좀 뭐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수국 계열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도 드라이 플라워처럼 이제 꽃대가 꼿꼿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멋진 이 풍경을 또 연출해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물해주는 그런 아주 기특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국 같은 경우는 목수국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내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도 재배나 또 식재가 가능하고요, 월동이 되는 그런 수국들이에요. 이게 크면은 보통 2m를 훨씬 넘게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는 모습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봐도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눈에 딱 띌 정도로 그런 화려함에 아주 극치를 달린다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멋진 수국입니다. 대부분 수국들이 반음지에서 잘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라임나이트 수국은, 이 목수국 계열들은 그늘이 없는 이 양지에서도 흐트러짐이 하나 없이 아주 잘 자랍니다. 아주 굳세게 버텨내는 멋진 목수국들이고요. 이 스탠다드 형태로 키우기가 아주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어느 정도 2m 이상까지도 자라주는 수국들이기 때문에 일반 수국들은 낮게 크거나 아니면은 여기
외성으로 자라는 이런 수국들은 크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2.5m까지도 자랍니다. 추위에 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지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 꽃 자체도 대륜으로 볼 수도 있고 아주 꽃대도 밥이 꽉 차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한번 보시면은 꽉 차 있죠. 빈틈이 별로 없어요. 이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이제 꽃 옆에 이제 가짜 꽃들이 피면서 좀 펑퍼짐하게 피고 이제 꽃 밥이 조금 덜 찬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아이들은 꽉 차 있습니다. 예. 이게 색상이 올라오고 꽃이 필 때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노지가 아닌 화분에서 키우실 때는 물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농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한 상태에서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닐 안에 어느 정도 습이 유지가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물 관리를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5년차 6년차 되는데 물을 한 준다든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더위에도 강하고 직접적으로 양지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커도 아이들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그런 최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병충해에도 강해가지고 특별하게 병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정도는 없습니다. 예. 뭐 관리 차원에서 그냥 뭐 살충제, 살균제 정도 뿌려주신다라면 뭐 흰가루병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병해나 충해가 없는 아주 키우기가 일반 분들도 수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바로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간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위에서 목대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지할 때 이렇게 한번 멀리서 한번 보셔야 돼요. 한 발짝 뒤에서 보셔가지고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건지 보시면은 요 아이, 그 다음에 요 아이, 요렇게 세 개가 지금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밑에 한 단 정도, 한 20cm 정도 좀 낮게 좀 가지가 벌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전지한다라고 내 앞에 있으니까 얘부터 이제 전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얘네들도 목대를 날려야 되거든요. 여기를, 가지를. 그러면은 수영이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좀 일자적으로 이제 수폭이 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가 기준점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기준점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서 한 2마리 정도 얘부터 커팅, 그 다음에 똑같이 커팅, 여기는 높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여기서 커팅, 그 다음에 여기도 커팅,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커팅. 제가 혼자 영상을 촬영하면서 전지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영상이 좀 흔들리거나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좀 넓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 기준점 잡으셨으면은 특별하게 요 마디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마디만 막 자르는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커팅, 여기도 커팅. 이런 목수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꽃을 따준다든가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목수국은 그 일반 수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기에 오늘이 2월 13일입니다. 참고로 2월 13일인데요. 전지를 하면은 꽃대가 다 잘려버려요. 왜냐면은 7, 8월 그때에서 9월 사이 요때쯤에 다 꽃눈을 물고서 있기 때문에 전지를 그냥 해버리면은 꽃눈까지 다 잘라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꽃이 안 핀 이 깻잎 수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깻잎만 잔뜩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지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약간 우산 형태로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해서 전지를 맞춰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어느 정도 수영만 잡아 주시면은, 수영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전지를 해 주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전지를 하실 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마디 위에서 한 2-3cm 정도 여유를 줬잖아요. 잘 안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날이 조금 흐려가지고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국은 이제 물이 많은 나무잖아요. 근데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서 바짝 이제 전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말라 들어갑니다. 지금 뭐 겨울처럼 뭐 건조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날도 춥고 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바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바로 꽃눈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말라버려요. 말라서 애들이 말라 쭉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까지 이 마디는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2-3cm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요. 예, 이 정도 만큼은 두시는 게, 남겨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전지를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 아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일반 가지하고 색깔이 다르죠. 얘가 색깔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쭉 나서 자라난 애예요. 체력이 엄청 좋죠. 이런 애들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이 이쪽으로 다 그 공급이 뺏기는 겁니다. 무슨 효과냐면은 빨대 효과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음료잔에 우리가 음료를 담아놓고 빨대로 이렇게 흡입하는 순간 양이 확 줄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목대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가 제일 많이 뺏어가는 애예요 지금. 그렇다고 얘를 중간에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갱강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기준점을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영과 느낌을 보고,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좋은 케이스네요. 여기가 위에가 이제 가지들이 다간으로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얘를 기준점으로 둬버리면은 밑에 애들은 얘까지 올라오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 요거를 희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밑에 아이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어느 정도 목대라든가 그 가지들, 목대가 아닌 가지들이죠, 가지 두께가 어느 정도 서로 다 비슷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커팅, 그 다음에 얘도 어느 정도 수영 봐가면서 한 요쯤에서 할게요. 커팅. 자, 엄청 편하죠? 네. 마찬가지로 커팅, 커팅, 커팅. 이렇게 살려두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 남았네요. 자 이게 지금 혼자 찍다 보니까 조금 많이 흔들리고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마무리.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한 3개 정도를 제가 커팅을 했고요. 이 목수국은 키우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수국이, 얘네들이 꽃대가 크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크고 지금 말라서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꽃이 개화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통 1.5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기가 지금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성이 주먹보다 더 커요. 자, 주먹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배 이상이면 꽃대가 상당히 무거워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그 무게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태풍이 만약에 오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좀 뜯어내 볼게요. 이렇게 가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댕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옆에도 있네요. 예, 이렇게. 자, 이런 애들 수영 잡아서 키우려면은, 얘네들 쫓아가려면은 평균 4, 5년 그냥 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물론 세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대를 꼭 하나씩 옆에다가 지지를 시켜주고 끈 같은 걸로 묶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목대를 보호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많이 불 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이제 수국애들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때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그 가지가 풍성한 아이들, 벌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있는 아무 끈 상관없어요. 노끈이라든가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허그를 해주듯이 한번 이렇게 아름드리로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뭐 비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풀어주시면은 데미지 없이 안전하게 이제 그 가지 잃은 것도 없고 그렇게 또 풍성한 수국을 계속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이게 당년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새롭게 이제 치고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바로바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수영을 망치는 원인 중에 또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애들 양분이 뺏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차후에 얘네들이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말른 이후에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그 목대에 데미지가 없게끔 이제 정리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말고 옆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지를 다 한 아이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지를 다 해놨어요. 지금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밀식을 해서 어느 정도 심어서 이제 지금 키웠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전부 나가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올 봄에는 이제 속밭배기를 할 겁니다. 속밭배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는 조금 밀식을 해서 경쟁을 시키면서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애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수고 성장도 하고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 간격을 뭐 1m 50에서 1m 80 이 정도로 두고 저희들이 따로 옮겨 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대도 성장시키고 조금 더 스폭을 튼실하게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된 밭으로 이제 속밭배기로 해서 다 옮겨 나갈 겁니다. 여기 아까 수영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정지를 하실 때 이런 식이세요. 이런 식. 이렇게 약간 오산형 형태로 해가지고 반듯하게 올라와서 수영을 잡아가는 게 목수국을 잘 키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지구간 가지들은 이제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당년지 수국이기 때문에 이 전지에 대한 부담은 사실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새순이 2월 말이나 3월부터 이제 물이 올라와서 이제 나무가 이제 새순을 이제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금세 풍성해질 겁니다. 제가 참고 사진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상단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라임라이트라는 목수국 품종에 대해서 이제 나무 전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일반 나무 유실수나 과실수 이제 봄에 이제 봄 되기 전에 겨울에 전지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지한다라는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전지를 하셔도 뭐 무방하고 그렇게 어렵거나 뭐 고도의 기술이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수국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좀 더 아름답고 예쁜 수국을 키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 수국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이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해 레드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